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16일 스타일로스 뉴스 인텔리전스 업데이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곳은 바로 서아프리카입니다. 테러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곳의 상황과 또 이를 둘러싼 주요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저희가 살펴볼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테러 활동. 둘째, 이에 대해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영내 국가들의 대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틈을 파고드는 강대국들의 전략 변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에 저 붉은 지역들, 니제르의 틸라베리, 나이지리아의 보르노, 그리고 세 나라의 국경이 맞닿은 곳이 바로 현재 불안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위기는 이제 단순히 아프리카 대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안보와 새로운 힘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시죠. 이 90%라는 숫자, 이게 지금 상황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불과 1년 사이에 니제르, 베냉, 나이지리아 국경지대에서 이슬람 무장단체가 일으킨 폭력 사건이 무려 90%나 급증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위기가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지고 있다는 신호죠. 이런 폭력 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정말 참담한 수준입니다. 니제르의 틸라베리, 이 한 지역에서만 최근 지하디스트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300명에 달합니다.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앙의 깊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위협이 특정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테러 조직들이 기존의 근거지였던 사헬지대를 넘어서 남쪽 해안 국가들로 세력을 넓히고 있고요. 이제는 베냉이나 나이지리아 북서부에서도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SWP가 나이지리아 군기지 4곳을 동시에 공격했고, 알카에다와 연계된 JNIM은 베냉 북부의 군사기지를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앞에서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인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군사동맹으로 나뉘고 있어요. 바로 이 분열이라는 키워드가 현재 서아프리카의 안보 지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겠습니다. 이 구도를 보시면 그 분열된 양상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한쪽에는 서아프리카의 전통적인 협력체죠. 이코와스가 주도하는 2,000명 규모의 대테러 신속대응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이코와스를 탈퇴한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가 독자적으로 만든 사헬 국가 동맹, 즉 AES가 있죠. 이들은 외부의 간섭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의 대립은 단순히 지역 내 주도권 싸움을 넘어서 앞으로 어떤 외부 강대국이 이 지역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AS의 야심은 이 숫자 6,000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이 구상하고 있는 연합군의 잠재적인 병력 규모인데요. 이코와스의 2,000명을 훨씬 뛰어넘죠. 이건 단순히 숫자 싸움을 넘어서 이 지역의 기존 안보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내 국가들이 분열된 틈을 강대국들이 놓칠 리가 없죠. 서아프리카는 이제 국제적인 지정학적 경쟁의 새로운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이 지역에 대한 접근법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습니다. 자칫 서아프리카의 불안정이 강대국들의 대리전으로 번질 수도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전략 변화가 가장 눈에 띕니다. 여기 인용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은 군부 정권의 통치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테러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위해서 이들과 다시 협력하려는 아주 실용적인 노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맹주인 나이지리아의 행보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나이지리아는 한마디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국가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미국과의 비대칭적인 관계는 거부하는 한편 브릭스나 중국,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외교 관계를 다변화하는 아주 신중하면서도 실용적인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주요 국가들의 움직임도 아주 분주합니다. 과거 식민 종주국이었던 프랑스는 사헬 지역에서 쓴맛을 본 이후에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서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러시아와 중국은 광물 자원이나 기술, 안보 분야의 협력을 발판으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현지 주민들, 즉 민심은 어떨까요?
저희가 소셜미디어를 분석해본 결과 한마디로 신뢰의 위기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X 사용자들은 군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불만은 아주 명확합니다. 정부가 무능하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는 비판이 거세고요.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달라는 요구가 핏발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공포와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고 정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저희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지역의 판도를 결정지을 몇 가지 중요한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장 이번 달에 나이지리아와 베냉이 공동 군사 협력에 대한 최종 합의를 앞두고 있고요. 올해 중반쯤에는 SCOS의 대테러 부대가 실제 작전에 투입될 준비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더 넓은 범위의 새로운 안보 협의체를 만들자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서아프리카의 미래를 좌우할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본 이런 사건들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전략적인 전망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스타일로 뉴스 인텔 업데이트 전체 팟캐스트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평소에 즐겨 들으시는 팟캐스트 채널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이 게시물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인텔리전스 업데이트는 AI 기반의 스테일로 인텔옵스 플랫폼과 스타일로 뉴스의 개발사 프로웨이브 AI의 기술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스타일로 뉴스가 1주년을 맞아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웹사이트 stylonews.com을 방문하셔서 할인 코드 스타일로 STYLO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행사는 3월 31일까지고요. 선착순 250분께만 드리는 혜택이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일로 뉴스 인텔리전스 업데이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